위대한 리더십은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리더들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홍수민입니다. 오늘은 전국 226개 기초의회를 대표하며 2,988명의 지방의원을 하나로 잇는 대한민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전하고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의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시는 길은 어떠셨어요? 예, 뭐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막힘없이 그냥 잘 순탄하게 온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움 없이 무사히 오셨군요. 이 방송국은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 처음입니다. 예, 네, 예. 시청자분들을 위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회장 김현기입니다. 방송국을 처음 이렇게 방문했는데요. 어쨌든 거기에 걸맞게 제가 열심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았어요. 네. 그렇다면 지방의회 위상을 현재까지 어떻게 몇 점으로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 이후 민주주의의 구심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의회의 위상을 평가한다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수로 표현하자면 100점 만점에 한 60점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는 분명히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인력이 확충되고 최근 의정 활동의 현실화까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자치법과 의회 조직을 포함한 권한의 한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라든가 주민과 소통 확대 통해 지방의회 조직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60점이면 아직 발전할 여지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예.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전국의 226개 기초의회, 2,988명 의원들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의체입니다. 지방의회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또한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연구하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역 현안을 담아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력기구로서 지방의회와 중앙정부 간 핵심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방 4대 협의체와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기관입니다. 불합리한 지방의회 기구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인구 100만 미만의 기초의회는 의회 사무국장 아래 과장급에 해당하는 중간 관리자가 없습니다. 축구로 말하자면 미들필더가 없는 것과 같죠. 우리 청주시 의회도 시의원이 42명인데요. 소속 직원이 75명의 조직이지만 과장급 중간 관리자가 없는 기형적 구조로 인해서 의회 조직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직접 만나서 제도 개선을 건의도 했습니다. 지방 4대 협의체와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지방조직 TF를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임기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내 1개 조항의 근거를 둔 지방의회는 국회법과 같이 독립법안을 분리한다면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을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 영향 강화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과 조례 제정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배분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청주 선언문을 채택을 통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회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공감도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서 한국의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도 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걸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는 중앙정부와 국회 협력기구로서 지방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관련 부처 장관,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지방협력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이 회의는 지방과 중앙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적 조율을 이루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는 이 회의를 통해서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건의를 지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논의하는 지역 균형 발전 포럼에 참석해 지방의 현안을 공유하고 또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는 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자주성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제안 등을 중앙에 적극 전달하고 공동의 목표 아래 주요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협의회 회장으로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먼저 의회 조직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사무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의회 조직 중간 관리자 신설을 포함해서 의회 사무기구를 개선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토대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 소멸과 지역경제 침체,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자치 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헌법 개헌 논의를 비롯해서 중앙정부 국회 관련 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의장님의 특별한 사진들을 함께 만나볼 텐데요.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사진인가요? 예, 저 사진은 제가 학창시절 1970년도에 레슬링 선수로 활동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네. 예, 그 시절에 매일 훈련과 씨름하면서 살았죠. 네. 힘들고 고된 시간도 많았어요. 그만큼 끈기와 또 인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기였습니다. 운동이 제 인생의 기반을 다져준 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게는 뭐 육체보다 마음을 단련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상을 보면 교복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레슬링부 친구들이었던 건가요? 예, 네. 저와 같이 3학년을 같이 다녔던 레슬링부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이고 그 70년대는 교복을 입고 학교를 이렇게 등하교를 했습니다. 네. 그때 생각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으신가요? 예, 지금도 뭐 청주 지역에서 체육선생으로다가 시작을 해서 높게는 교장직까지 이렇게 제대를 해서 지금도 다 이제 은퇴했지만 저는 뭐 선출직으로서 지금에서 가끔 이렇게 만나서 서로 간에 식사도 하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연을 이어가고 있는 친구도 있으신 거죠? 예. 네, 그러면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족 사진인 것 같은데 인원이 정말 많아요. 맞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큰 가족을 보기가 참 네. 어렵죠. 네. 저는 결혼도 제가 일찍 했습니다. 제 나이로 23살, 우리 식구가 21살에 이렇게 결혼해서 네. 5남매를 낳았어요. 딸이 넷에 아들 하나, 막내로다가 이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은 또 손주들까지 많이 태어나서 이렇게 큰 가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면 마치 작은 마을이 된 것처럼 북적북적합니다. 요즘 저출산 시대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가족의 의미가 더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통해 남녀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또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하나의 작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크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최근에 본 가족 사진 중에 가장 인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스스로도 정말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가족은 서로를 또 응원하고 또 지지해주는 든든한 존재들입니다. 정치 활동을 또 하면서 지칠 때도 있지만 늘 가족이 있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고 또 그 에너지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야말로 제 삶의 원동력이자 가장 큰 자랑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따뜻한 사진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사진도 보겠습니다. 저 사진은 2006년 첫 시연에 입성된 사진입니다. 초선위원회 처음으로 다 이렇게 입성된 사진이에요.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특별한 사진이 하나 더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사진도 한번 볼 텐데요. 네, 이건 제1대 청주시의회라고 돼 있는데 이건 더 최근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이 사진은 제 인생에서 정말 뜻깊은 순간을 담고 있어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2014년은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된 해입니다. 네. 그 결과 기존 8대 청주시의회는 역사를 마무리하고 제1대 통합 청주시가 새롭게 출범을 했죠. 네. 저는 그때도 시의원으로서 함께 했고 이 역사적인 순간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지금도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이 통합은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 스스로 선택한 행정구역 통합이었습니다. 지난 1994년, 2005년, 2010년에도 여러 차례
통합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청원 군민들의 반대로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 마침내 이제 청주 시민과 청원 군민이 함께 미래를 보고 결단을 내린 거죠. 네. 말 그대로 시민의 손으로 이뤄낸 변화였기에 더욱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통합 이후 청주는 인구 88만의 광역도시에서 걸맞는 도시로 경쟁력을 갖추게 됐고, 수도권을 제어한 전국 기초단체 중 창원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됐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1대 통합 청주시 출범 당시 의원은 38명이었고요. 지금은 제3대 청주시 의회로 총 42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 자율 통합이 이루어졌다니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통합 후에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네, 맞습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주민 스스로 선택한 행정 통합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죠. 네. 통합 이후 청주는 여러 면에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첫째로 행정이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행정 조직도 재정비 뛰고 중복된 업무들이 정리됐습니다. 덕분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그만큼 아낀 예산은 복지나 교육, 도시 기반 같은 꼭 필요한 분야에 더 집중해서 쓸 수 있었죠. 둘째는 도시의 경쟁력이 눈에 띄게 강화가 됐습니다. 인구 84만의 도시로 커진 청주는 이제 정부의 각종 지원에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실제로 국비 지원 규모가 많이 늘었어요. 오창, 오송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개발이라든가 도시철도, 대형 프로젝트들도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죠. 예전 같으면 꿈만 같았던 일들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셋째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청주 시내와 청원군 간에 인프라나 교통, 복지, 서비스에 차이가 좀 있었죠. 그런데 통합 이후에는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발전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가 전국에서 벤처마킹하는 성공 모델이 됐다는 점입니다. 주민 자율로 이루어진 첫 통합 사례로서 지금도 다른 지역에서 청주처럼 해보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경이라든가 또 대전, 충남에서도 또한 전주, 완주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데 저희 청주를 경험이 하나의 참고서가 되는 셈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정말 궁금했던 게 있는데 여기 놓여있는 이것들 직지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것들인가요? 이거는 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입니다. 네. 직지 심체 요절의 영인본입니다. 직지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가 되었어요. 이는 구텐베르크 성서보다도 70년 먼저 인쇄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서 2001년 등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청주를 직지의 도시라고도 합니다. 네. 거의 청주를 대표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의회 수장으로 지금 청주시 의회를 이끌고 계신데요. 현재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끌고 계신가요? 저는 그동안의 의정 활동 속에서 정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책임의 무게도 커지고 시민 한 분의 한 분의 기대와 눈빛이 더 깊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신뢰와 소통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시민과 더 가까이에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의회는 SNS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저희 활동을 친근하게 전달하고 늘 시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반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랜 시간의 의정 현장에서 있다 보면 정치적인 이념이나 정당의 다름보다는 결국 시민의 삶이라는 더 큰 목표 아래서 함께하는 힘이 중요하다는 걸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여야를 넘어서 협력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것이 제 역할이고, 그런 협치의 중심에서 시민을 위한 정치,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가는데 제 모든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방금 여야 말씀을 하셨는데 여야 만장일치로 선출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경험이 참 특별하고 또 소감도 남달랐을 것 같은데 당시 생각이 좀 나시나요? 예, 여야 만장일치로 의장에 선출됐다는 것은 제게 정말 큰 의미가 다가옵니다. 청주시의회가 그만큼 소통과 협치의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전반기의회는 여야가 21대 21로 동수로 출발했어요. 주요 사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갈등의 바탕에는 결국 청주의 내일을 위해서 최선의 답을 찾고자 하는 공통된 마음이 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가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서로 양보하며 만장일치로 의장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청주시의회가 상생과 협치의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다짐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 낮은 자세로다, 말보다 행동으로 시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의회,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하면서도 함께 협력하는 변화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동료 의원님들과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방금도 협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도 소통의 아이콘으로도 불린다고 들었어요. 이 협치의 비결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정치는 결국 대화와 타협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야를 아우르며 소통의 아이콘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늘 이 원칙을 마음에 두고 의정 활동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손을 펴면 손바닥이 되고 쥐면 주먹이 된다는 겁니다. 각자 주먹만 움켜쥐고 싸우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손을 펴고 서로 손을 맞잡으면 함께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한 사례로 1년간 공백 사태가 진행됐던 우리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난 8월에 정상화로서 상생 협치를 이뤄낸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어려움은 있었지만 수차례 의원 총회를 거쳐서 입장을 정리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장기간의 예산의 공백 사태를 마무리 짓고 후반기 의원 13명을 선임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제3대 후반기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고 쓰이고 있는지 꼼꼼히 또 살펴보고 시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 그리고 대화를 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정쟁보다는 소통과 협력으로 여야가 함께 협치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가 SNS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작년으로 알고 있어요. 수상 비결이 있었다면 뭐였을까요? 청주시에는 지난해 11월 제10회 2024년 올해 SNS 시상식에 페이스북 비영리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조례를 설명한다든가 조례 메이트부터 만화로서 전문 의회 용어를 설명하는 의정 외특 등 독창성 높은 콘텐츠를 통해서 의정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임팩트와 매주 금요일 일상을 주제로 한 소통 콘텐츠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쇼폼 콘텐츠를 도입해서 SNS를 트렌드 변화에 발맞추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많은 공감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콘텐츠의 질이라든가 스토리텔링, 활동성, 의사소통성 등 평가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청주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시의회와 집행부의 가장 적절한 관계성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의회와 집행부는 청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함께 나가는 중요한 동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책임입니다. 반면 집행부는 정책을 하는 주체로서 의회의 지적과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을 넘어서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존중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 청주시는 더욱 발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주시의회 사상 첫 인사청문회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주목하는 이유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엄격하게 검증하고 공공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면에서 저는 지난해 시의회 사상 첫 인사청문회를 조례 제정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시의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으로 시설관리공단, 문화산업진흥재단, 시정연구와 활성화재단 등 시 산하 4개 공공기관 기관장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변광섭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와 황종대 활성화재단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청문회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의장님께서는 현재 많은 직함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청주시의회 의장으로서 지역 현안에 소홀하시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어요. 예. 지금은 어떤가요? 제가 청주시의회 의장이면서 충북 시군 의장협의회 회장이며 또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회장 여러 직책을 맡고 있어 시민들께 청주시의 현안에 소홀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맡고 있는 협의회들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과 소통의 장입니다. 전국의 기초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역 간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의 문제를 또 논의를 합니다. 지방의 목소리를 또 중앙에 더 힘있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협의회 활동이 오히려 청주시를 위한 기회이지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큰 틀을 그리는 직접 참여함으로써 청주의 현안들도 더 넓은 시야로다가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제가 청주시의회 의장이라는 본연의 책임을 절대 잊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지역 현안을 최우선에 두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귀 기울이며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청주시의회 처음으로 중증 시각장애를 가진 시의원이 입성했다고 들었어요. 이게 전국 지방의회 모범 사례로 꼽힐 정도로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고요? 지난해 3월 중증 시각장애인으로서 처음 남인봉 의원이 청주시에서 입성을 했습니다. 청주시는 가장 먼저 남 의원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 중증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보조 인력을 채용을 했고 또 점자 정보 단말기와 본회의장 충격 방지 패드위원 또 집무실도 출입문을 또 가까이에서 점자판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들이 배려로 남의인범 의원의 집무실을 의회 1층 입구에서 가장 동선이 짧은데 본회장에서 자석 역시 이동이 가장 편한 곳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 지원과 따뜻한 배려에 힘입어서 남인범 의원이 역시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제도 개선을 하나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청주시의 동료 의원들과 지원 직원들이 다 함께 이뤄낸 변화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현재 4선 의원으로서 청주시 발전을 위해 참 다양한 의정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성과나 좀 보람 있는 일이 있으셨나요? 지금까지 참 많은 의정 활동을 해왔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자면 20년 2대 청주시의회 시절에 가로수 도서관을 준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8년 일대 청주시의회 당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그때 지역 주민들과 이곳에서 도서관을 꼭 짓겠다는 공약과 약속을 드렸고 이 약속을 또 지켜야만 하는 청주시 공약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는 달리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산이라든가 부지, 행정적 절차, 넘어야 할 산이 많았고 계획을 또 실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동료들과 지역사회의 지지들을 얻으면서 끝내 2020년 12월 가로수 도서관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고 많은 분들이 일상 속에서 책을 통해서 쉼과 영감을 얻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도 그 지역을 방문하면 주민들께 저를 약속 지킨 김연기라고 불러주는 게 아주 행복합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걸어온 의정 활동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또 책임지고 실현하는 것이 그것이 제가 지켜가고 싶은 정치인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기쁨을 느낀 순간이 가장 보람 있으셨군요. 예. 네,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 거였나요? 많은 조례를 발의해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이 기억에 남는 조례는 2008년에 제정된 청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입니다. 네. 이 조례는 조례 제정을 넘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의미 있는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청주시가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앞장서게 돕고 싶었습니다. 당시에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도 낮았고 또 사회적 논의도 부족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도 했고 또 죽어서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장기기증은 나의 마지막을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는 가장 따뜻한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뇌사 장기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지원, 또한 진료비 및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 나눔이라는 숭고한 뜻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의장님이나 주변 분들 중에 장기 기증 서약을 한 분도 계신가요? 물론입니다. 저는 이미 아내와 함께 조례 발의 전부터 장기 기증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조례가 제정되면서 꼭 실천하고자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듬해 2009년에 우리 아내와 그리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장기기증 서약을 했어요. 이 조례 제정은 저에게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고 지금까지도 그 서약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정치는 결국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도 생명과 존엄 그리고 일상의 가치를 지키는 정책들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신 덕분에 많은 시민들도 동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청주시의회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셨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청주국제공항은 충청권 수도권을 아우르는 핵심 거점 공항입니다. 네. 군공항과 활주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이착륙이나 항공편 수위에서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활주로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중부권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연간 활주로 이용 횟수가 14만 1천회에 불과하고 이 중 민간 항공기 사용률은 46.4%에서 그쳐서 신규 노선의 개설과 항공편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744m의 활주로 기류로 인해서 항공기 운항이 제한되고 민군 공동 사용으로 인해서 활주로 현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민간 활주로 신설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또한 현재 대한민국 전체 항공물류의 99.5%가 인천국제공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물류 기능 일부가 청주공화로 이전되면 수도권 물류 혼잡 폐소는 물론 국가 물류망의 안전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3월 건의문을 통해서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반영과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에 따른 소음 저감대책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를 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환경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요즘 전국적으로 환경보호 하자라는 메시지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 환경에 관심이 특별히 많으시다고요. 저는 2020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당시는 이제 청주시의회가 환경관리본부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 또 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환경 업무를 함께 다루게 되었던 것도, 근데 그 시기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좀 갖게 된 큰 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원연정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갓난아기를 데리고 나온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작고 어린 갓난아기 아가의 얼굴을 다 뒤덮을 만한 마스크를 또 씌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개발하고 또 확장해 나가는 만큼 그 속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지키는 일이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이 가슴에 깊게 박히게 됐죠. 그 이후로는 단순히 행정적 차원을 또 넘어서 기후위기, 또 미세먼지, 생활 폐기물 같은 환경 문제들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지 또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청주시의회에서 환경위원회가 정식으로 신설됐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그 소속으로 또 옮겨갔고, 그때부터 환경 분야 조례 개정과 시책 마련보다 깊이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경은 선택이 하는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도시와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노력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청주를 위해 환경 정책에 힘을 더 쓰겠습니다. 네, 의장님께서 얼마나 환경을 생각하고 계신지 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네. 의장님께서는 청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라고 들었어요. 네. 청주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청주의 토박이로서 청주의 매력은 정말 많습니다. 우선 청주는 자연과 도시가 잘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무심천, 상단상성, 청남대 같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을 하고 있죠. 이곳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고 또 도시의 한 가운데도 녹지를 즐길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특히 청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지라는 세계적인 유산이 있는 도시로 그 역사적 가치도 대단합니다. 그 이외에도 청주는 공예의 도시, 톡톡한 전통과 현대적인 요소가 결합된 문화가 살아있어 팔색조의 매력을 한 곳에서 느낄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청주가 365일 즐거운 꿀잼 도시, 힐링 도시로 변신하고 있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언제고 다양한 문화, 여가 시설을 즐기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저는 청주가 아직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아쉽지만 이곳을 한번 와봐도 그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청주에 대한 자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시민들이 더욱 청주를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청주는 단순히 지나치는 도시가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도시입니다. 네. 한번 와보세요.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역사, 자연,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네. 네. 남은 임기 중에 의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싶으신가요?
남은 임기 동안 저는 무엇보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은 청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세대가 청주에서 뿌리내리고 또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주거 복지와 도시 재생, 친환경 정책, 지역 정책 활성화 같은 실질적인 변화가 시민 여러분 일상에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특히 도시의 동과 서 원도심과 신도심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과 소통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 기능은 구체적인 변화로 연결하는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주 시민분들께서 너무 자랑스럽고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 의장협의회장 김현기입니다. 지방의회 2,988명의 의원 모두는 여러분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화, 교육, 복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진정한 힘은 바로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도 내주시고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도 해주실 때 우리 지방자치는 더욱 성숙해집니다. 저희 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회를 대표하여 지방 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집중된 권한과 재원이 지역으로 더 많이 이양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생활정치,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주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일상이 행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협치, 시민중심 의정이라는 가치를 실천해온 김현기 의장님과 인터뷰를 나누며 지방의회를 향한 깊은 책임감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과 더 가까운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김현기 의장님의 노력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시대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